문화를 그들의 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장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급 문화, 고급 예술로서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요즘처럼 대중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택된 음악가들이 그들의 취향에 맞춰서 만든 형태의 음악극이 오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오페라가 점점 발달을 하고 또 도시 자체가 이제 유럽 사회 자체가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 도시가 형성이 되고 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페라라는 형태가 보다 대중적인 혹은 귀족들이 즐기던 것이 노동자들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오페레타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됐죠. 프랑스에서는 오페레타가 프랑스 대중들에게 크게 인기를 누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600년대 정도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오페레타가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고장이죠. 연극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형태들이 오페레타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코미디 뮤지컬 혹은 뮤지컬 코미디라고 불리는 형태의 극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미국으로 전부 옮겨가게 됩니다. 유럽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이 뮤지컬 코미디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신대륙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신대륙에서는 보다 많은 대중들, 그곳엔 뭐 귀족도 없었죠. 왕족도 없었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만 있었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더 대중적인,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뮤지컬이라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죠. 태생적인 면에서도 이미 뮤지컬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쉽고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뮤지컬이 오페라의 손잡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 첫 번째는 마이크를 쓰냐 쓰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체육관 뮤지컬이라고 해서 오페라라고 해서 아주 큰 규모의 공연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페라는 물론 마이크와 확성기를 쓰지요. 스피커를 씁니다. 하지만 뮤지컬 그러니까 작은 형태의 오페라 혹은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확성기를 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을 하죠. 반면 뮤지컬은 아무리 작은 극장에서 하더라도 꼭 마이크를 씁니다. 어떤 때는 마이크가 없는데 도대체 마이크가 어디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춰놔요. 옷 속에 감춰놓기도 하고요. 머리 속에 감춰놓기도 하고 귀에 이렇게 꽂아서 쓰는 마이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이크를 활용을 하고요. 마이크를 쓴다는 얘기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코를 넣기도 하고요. 메아리처럼 막 울리게 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음향 효과와 섞어서 쓰기도 하죠. 그것이 오페라와 뮤지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오페라는 고급 예술을 지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수 예술, 보다 좀 그것들을 보고 좀 고급 체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뮤지컬은 아주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오늘 밤에 내가 특히 서양의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춤추러 갈까? 뮤지컬 보러 갈까? 그래 오늘 재밌게 뮤지컬 보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이 많다는 것이 뮤지컬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페라와 뮤지컬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오페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뮤지컬은 반대로 음악이 담겨있는 이야기. 음악이 주냐 이야기가 주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우리 그 고양이들 이게 참 눈에도 있고 귀에도 있고 그렇죠? 1980년대에 나왔던 4개의 작품이 뮤지컬의 세계화, 세계적으로 뮤지컬을 보는 어떤 유행을 창출했다 해서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4작품은 캐츠, 레미제라블, 미사이공, 그리고 제가 처음 봤었던 작품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 작품만 꼽아서 4대 뮤지컬 혹은 빅4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일단 10년 넘게 공연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렸죠.
그래서 누구나 뉴욕이나 런던을 가면 그 작품 중에 하나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빅4라고 부르고요. 특히 빅4 이후에는 미국의 문화, 브로드웨이 문화,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인들이 즐기는, 한국 사람도 즐기고 한국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보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뮤지컬을 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빅4 네 작품을 크게 뮤지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료 그림 보실까요? 캣츠라는 뮤지컬의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야, 정말 고양이들 같아요. 그렇죠? 야, 정말 대단해요. 이 이야기는 환생을 하는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다시 태어나는 삶을 누릴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요. 여러 고양이가 내가 다시 태어날 거야. 아니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고양이는 그리자벨라라는 왕년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고양이인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 아름다움을 추억으로만 갖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결국 선택이 돼서 새로운 고양이 삶을 살게 되는 고양이로 선택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노래가 메모리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메모리는 선율만 조금 들으셔도 그 노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워낙 성공을 많이 해서요. 메모리는 그 공연이 된 첫 해에 라디오 방송 한 횟수만 다 모으면은 지금부터 CD 플레이어에 CD를 넣고 메모리를 반복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하면 5년 뒤에 스톱 버튼을 눌러야 할 만큼 방송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빅4의 두 번째 작품 소개할까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인데요. 역시 네. 비디오 화면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그냥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다고 얘기를 하죠. 빅토르 휴고의 원작 소설이죠. 우리나라에선 장발장이라는 인물로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그 장발장의 생애를 뮤지컬로 꾸민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설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뮤지컬은 그것을 2시간으로 축약을 해서 여러 가지 특히 나폴레옹 시대에 있었던 프랑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학생 혁명군 얘기들, 또 뭐 거기 사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들, 또 장발장은 빵 한 조각 훔쳤다가 감옥에서 19년간 복역을 했어야 됐던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보통 프랑스 하면은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세를 지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감정들, 감상 같은 것들을 반영한 작품으로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요. 세계 각지에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 노래들이 쓰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연이 내년에 올해죠? 올라갈 예정이에요. 내년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아마 번안이 돼서 곧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인데요. 눈물을 펄펄 흘리셨던. 맞습니다. 저도요, 그걸 보고 그냥 멍청히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 작품 보고. 정말 화려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잠시 보셨던